어제 오전 동대구역의 공사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공사장에 있던 인부 12명이 중경상을 입고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는데요. 네,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한 주간 있었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동대구역 환승센터 공사장 바닥이 무너져 내린 건데 다행인 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이 사고 원인부터 짚어볼까요? 사망자가 나올 뻔했죠. 정말 천만다행이긴 한데요. 어제 오전 11시가 되기 직전 한 10시 55분경에 속보가 나온 거예요. 지금 동대구역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환승복합센터 공사 중입니다. 대대적으로 공사 중인데 지하 6층에서 사고가 났어요. 한 20cm짜리 철골 빔이 있는데 그 위에 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 콘크리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미끄럼틀처럼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세계건설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던 구간이거든요. 네. 12명의 이 공사장 인부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요. 한 7m 정도 높이에서 떨어진 거예요. 12명이 떨어져서 1명이 중상, 11명이 경상. 다행인데요. 문제는 이것이 설계상의 문제일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요. 이 공사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혹은 뭔가 원자재에 문제가 있었거나 이것이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정밀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밝히겠다라고 하고 대구시청과 그리고 동구청 그리고 신세계건설 측에서 지금 일단 조사팀을 구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뭐 사건의 경위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요, 우리 판교 환풍구 사고가 바로 지난해였고요. 세월호 지난해 4월 그 이후에 끊임없이 안전사고가 이제 이어지다가 올 여름 되기 직전에는 메르스 사태로 이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어쨌든 7월 말에 잠정적으로지만 메르스는 종식이 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바로 이제 이 7월 마지막 날 이런 사고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그야말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요. 모든 국민이 속보자막 보시는 순간 철렁했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을 기화 삼아서 앞으로 전국의 모든 지금 안전 실태 점검 다시 강화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또 여름 이번 주가 이 피서가 가장 이 성수기일 때 아닙니까? 이럴 때 물놀이 사고라든가 이런 거 많겠죠. 그러니까 공사장뿐 아니라 관광지까지도 안전실태 점검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립학교에서 이 남교사 5명이 여학생과 여교사까지 성추행을 했는데 자, 더 충격적인 거는 이 포함되어 있는 교사가 교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성 관련 상담 교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모든 학교마다 다 이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가장 좀 신임을 받고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엄정하게 이런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가해 교사가 바로 이 성범죄 성문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있었던 거고요. 또 애초에 이 사건이 1년여 동안 질질 끌었는데 학교가 왜 이렇게 미온적인 대처를 했을까? 5명의 가해 교사 중에 교장 선생님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고요. 잠정적으로 지금 1명이 더 있을 것이다 해서 6명으로 지금 가해 교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피해 학생과 여교사를 포함해서 130여 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지금 1년 반 정도 기간인데요. 애초에 발생은 지난해 초에 회식 자리에서 교사들 회식 자리에서 교무주임 교사가 이 여교사를 끌어안고 추행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물리적인 마찰도 빚어지고 여교사의 옷도 찢기고 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여교사가 5차례나 교장에게 이 문제를 처리해달라라고 요구했는데 미온적인 대처를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장도 결국은 이제 교사 회식에서 여교사의 다리를 만지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또 일으켰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한 명의 가해자라면 이 학교라는 조직이 대응을 했을 것 같은데 다수의 이 50대 남성 교사들이 이런 일을 다발적으로 벌였고요. 또 하나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범죄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장난으로 이름을 그렇게 붙였나 싶었는데 여학생에게 황진이라고 부르고 춘향이라고 부르고 이런 이름을 붙여놓고는 수업 중에 자신이 연예인과 성행위를 하는 묘사를 했다고 하는가 하면 또 이제 미술교사는 미술실에서 여러 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서 학교가 전반적으로 한 1년 반 기간 동안 다발적인 이 성추행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교육청도 문제입니다.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했고요. 교육청도 이것을 감지하고도 이 감사관이 학교에 파견됐는데 해당 피해 여교사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 그 전에 점심시간에 낮술을 먹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정황이 또 터져 나왔어요. 네.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학교 내에 이제 남성 교사도 문제지만 학생에 대한 이제 처우도 문제고 교장 선생의 이 관리 문제가 또 발생했는가 하면 서울시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와 감사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터지고 있어서 네. 그럼 이거는 정말 우리 교육계를 어떻게 믿고 이 딸 가진 학부모가 학교를 보내겠는가? 이게 또 공립학교에서 말이죠. 예. 그래서 놀라운 일이 터져 나왔다고 봅니다. 그 피해자만 해도 수십 명에 이른다고 네. 하는데 정말 뭐 확실하게 좀 처리가 이번 기회에 됐으면 맞습니다. 좋겠고요.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수포자라는 말을 최근에 네. 알게 됐습니다. 아. 이제 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말하는 그렇죠. 건데 그만큼 이제 수학을 포기한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2018년부터 시험에 어려운 수학 문제 출제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네. 일단요, 우리나라 수학 문제가 그렇게 좀 어려운 편인지도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갈립니다. 네. 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특이하게 어렵지 않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예. 확실히 어렵다 이런 분도 계신데 중론은 뭐냐면 네. 자 난이도의 문제는 뭐 이게 조절 가능하지만 일단은 수학 학습량이 많다는 거예요.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20-30%가 많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수학이란 과목의 특수성에 비해서 꾸역꾸역 공부를 시키는 그냥 입시를 위해서 진도를 다 뽑아야 되는 이런 좀 학습 관행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어느 정도나 수포자인가 수학을 포기한 학생이 어느 정도나 봤더니요. 초등학교 6학년은 이 40% 40% 가까이 됩니다. 절반에 네, 가깝네요. 37% 이상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 한 3학년 되면 40% 후반대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고3 정도 되면 60%에 육박합니다. 59% 이상이 수포자예요. 그러니까 뭐 이과 문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네네. 거의 뭐 과반 이상이 그렇네요. 수학을 포기하고 예. 입시를 치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수학은 이해 과목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그냥 무조건 암기하고 문제풀이 유형을 외우는 형식으로 학습되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교육 당국이 자 이것은 해소하겠다. 해소하긴 해야 되거든요. 뭐 60%가 이제 고등학교에 이르러서 수학을 포기해서야 왜 가르치나라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대응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2018년부터 수학 문제를 쉽게 하겠다. 네. 어려운 수학 문제 못 내게 하겠다. 초등학교는 2017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는 2018년. 근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입시를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쉽게 낸다고 한다면 변별력이- 난이도가 네. 그렇죠. 조정이 안 되니까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네네.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입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 교육당국이 수학에 관한 하는 변별력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럼 수학이라고 하는 시험은 과연 패스, non-패스, 통과, 뭐 불통과 이것만 결정할 것이냐. 이 수학을 가르치는 이유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교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량을 좀 줄이고 네. 학습량은 줄이도록 됐습니다. 20% 줄이는 걸로 수학 이 교과 학습 과정 이제 이 지침이 바뀌면서 조금 이제 합리화되는 과정이긴 한데 수학을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이해 중심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본질에서 좀 벗어난 것 아니냐 하는 또 비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게 좀 단기에 뭐 수포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덤비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도 개인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 바가 네. 수학 문제를 쉽게 내는 게 근본적인 처방은 절대 아닐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도 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뭐 이런 지침, 유의사항들을 자꾸 집어넣는 건데요. 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좋은 수학 교사는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칠 그렇겠죠. 방법이 있는 거고요. 예. 혹은 자질이 떨어지는 또 선생님이라면은 정말 쉬운 것도 어렵게 가르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 학습법에 대해서 조금 고도화시키는 방법으로 초점을 좀 맞추면서 또 난이도도 좀 조정은 해줘야죠. 수포자가 과반이 넘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쉽게는 하되 꼭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과를 다녔기 때문에 수학 2를 배웠는데 네. 뭐 벡터에서 공간 벡터를 빼버리겠다 뭐 이런 지침들이 나오는데요. 네. 또 필요해서 들어간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이렇게 도려내는 것보다는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가르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어쨌든 진도는 좀 더 줄이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수학은 이해 과목이다 하는 본질을 좀 살렸으면 싶습니다. 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학생들의 수학 고민은 참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이슈를 더 보겠습니다.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걸렸는데, 자,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15명의 영유아가 이 잠재적인 잠복 결핵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이게 참 이 어떤 이 의학 전문가들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메르스보다 결핵이 훨씬 위험하다. 왜냐하면 메르스 감염률이 1인당 0.67 얘기했다가 많이 감염돼서 우리가 놀랬던 거잖아요. 네네. 네. 결핵은 애초에 이 한 명의 감염자가 20명 정도를 감염시켜요, 그렇군요. 평균. 그리고 이 결핵은 공기 감염이 되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하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왜 위험하냐면 OECD 국가, 그러니까 선진국 그룹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후진국 질환인 결핵 환자가 많아요. 네. 10만 명당 80명이 넘거든요. 미국은 10만 명당 8명입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10배 많고요. 일본도 10만 명당 23명 정도니까 일본보다 우리가 한 서너 배 많은 셈인데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안이한 대처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전의 간호조무사가 주로 영유아를 다루지 않습니까? 네네. 신생아를 다루고 근데 이제 이 결핵에 걸린 게 확인이 돼서 약 3개월의 기간을 두고 역학조사를 한 거예요. 이 산후조리원을 거쳐간 영유아와 혹은 뭐 이제 산부들 네. 어떤 상황인가 337명이 대상으로 포착이 돼서 전수검사를 했으나 응하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316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이 중에서 15명이 결핵에 감염된 게 아니라 잠복 결핵에 감염된 거예요. 그것은 발병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핵균이 침투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결핵 치료에는 6개월의 투약이 필요하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치료가 되는데 이런 상황으로 보니까 이 15명이 잠복 결핵 감염이기 때문에 발병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10% 정도가 발병하니까 한두 명 정도는 발병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영유아는 좀 위험성이 높은 거죠, 특히.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왜 미리 포착하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타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메르스의 논란 보건당국이 무엇보다 지금 중요하게 격리하고자 하는 것이 주로 폐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핵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폐결핵이 또 많이 발병하기 때문에 결핵에 대한 이제 이 대처는 우리 사회에서 조금 전방위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이 조금 결핵에 대한 경각, 옛날 질병으로 치부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질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릴 때 학창 시절에 크리스마스 씰 네네. 대한결핵협회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그랬죠. 때면 파는 게 있었죠. 지금 그런 거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결핵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매우 높은 감염률을 가지고 있고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발병률 1위, 사망률 1위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메르스 이상의 또 이제 좀 이 비상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잠시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 OECD 가입국 중에 결핵 발생률도 가장 높고요. 사망률도 결핵으로 가장 인한 높고요. 사망률도 가장 네. 높고요. 그 국가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부분에서 동의를 하는데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결핵은요, 이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이 6개월간의 투약 치료 이것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본인이 조금만 이상하면 빨리 이걸 신청하는 게 좋은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가장 많은 발병률을 갖는 세대가 노인층입니다. 노인들에게 매우 위험한데 네.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면 결핵일 위험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아봐야 돼요. 결핵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데 네. 이게 우리가 감기하고 초기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참고 넘어가는데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 기침이 깊어진다, 가래가 나온다 이런 경우가 한 일주일 이상 지속돼서 2주 정도 가면 이건 감기가 아니고 결핵일 위험이 있구나 하고 이 주변의 어르신들, 노인들, 부모님들 이걸 좀 잘 케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스스로도 좀 관리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